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직구하는 것부터 K-팝 아이돌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까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 사이에 오가는 이 모든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 가계부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국가 가계부, 국제수지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국제 경제학의 가장 첫걸음이자 핵심 기초라고 할 수 있죠. 김인준 교수님의 명저 국제경제론 교재를 바탕으로 그 구성 원리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경상수지 흑자 달성 이런 헤드라인 정말 많이 보셨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고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국제수지표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또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요한 나침판, 국제수지표라는 게 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국제수지표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나라의 글로벌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정의를 보시면요, 키워드가 딱 3개가 있어요. 첫째,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 단위로 작성을 하고요. 둘째, 우리나라 거주자와 외국인 사이에. 셋째,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유량, 영어로는 flow와 저량, 즉 스탁의 차이인데요. 국지수지표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측정하는 유량 개념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요. 반면에 특정 시점에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지를 보는 저량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경제를 완전히 잘못 읽게 되는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국가 가계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국제수지표는 크게 3개의 핵심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아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바로 경상계정, 금운계정, 그리고 자본계정. 이 3가지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해외 투자를 통해 돈이 오고 갔는지.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하는 모든 국제 거래는요, 이 3개의 큰 바구니 중 하나에 무조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뉴스에서 제일 많이 듣는 거 아마 경상계정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외국이랑 장사해서 진짜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썼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 경상계정의 안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경상계정안을 들여다보면요, 또 4개의 작은 장부로 나뉘어요. 첫째, 반도체 같은 물건을 팔고 원유를 사오는 거래를 기록하는 상품 수지. 둘째,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쓴 돈이나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쓴 돈을 기록하는 서비스 수지. 셋째,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 같은 걸 기록하는 본원소득 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보내는 돈처럼 대가 없이 오가는 돈을 기록하는 이전소득 수지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나 많은 거래들이 어떻게 항상 딱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회계학의 기본 원리인 복식부기에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마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모든 거래에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래를 딱 2번 기록합니다. 규칙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외화가 들어오는 거래는 대변, 즉 플러스로 기록하고요. 반대로 외화가 나가는 거래는 차변, 마이너스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전체 합계는 항상 0이 딱 맞춰져요. 자, 교재에 나온 사례를 한번 보죠. 우리가 10달러짜리 물건을 수출했어요. 그럼 일단 우리나라에 10달러가 들어올 거니까 경상계정의 상품 수지에 플러스 10, 즉 대변에 10달러가 기록되겠죠? 그런데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외상인 거죠. 이건 뭐예요? 외국인에게 받을 돈, 즉 우리나라의 해외 자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즉 마이너스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금융계정에 마이너스 10달러가 기록되는 거예요. 보세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합계는 정확히 0이 되죠. 반대 경우도 볼까요? 15달러짜리 물건을 외상으로 수입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15달러가 나가야 하니까 상품 수지에 마이너스 15달러, 차변에 기록되고요. 동시에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늘었죠? 우리나라의 해외 부채가 늘어난 거잖아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 즉 플러스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금융계정에 플러스 15달러가 기록돼요.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완벽하게 0이 되죠. 이 원리는 상품 거래가 아닐 때도 똑같아요. 자, 해외에서 $50를 원조 받았다고 해볼게요. 공짜 돈이 들어왔죠. 이건 이전 소득 수지에 플러스 $50 대변에 기록됩니다. 동시에 그 $50 현금이 우리 주머니, 즉 중앙은행 계좌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산이 늘어난 거니까 금융계정에 마이너스 $50 차변에 기록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순수하게 돈만 오가는 금융거래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50어치 샀어요. 그럼 그 주식만큼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빚을 진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채가 늘어난 걸로 보고 금융계정에 플러스 $50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뭘 받았죠? $50 현금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산이 늘었으니까 반대편에 마이너스 $50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자, 이 표가 바로 오늘 배운 복식부기 원리의 완벽한 요약분입니다. 교재 2-8에 나오는 표인데요. 와, 처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어떤 거래가 플러스, 즉 대변이고 어떤 게 마이너스, 차변인지 한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표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드디어 실전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따끈따끈한 실제 국제수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개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게 바로 작년 우리나라의 실제 성적표예요.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상품 수지 보이시죠? $340억 흑자. 와, 역시 반도체랑 자동차 정말 열심히 팔아서 돈을 벌어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밑에 서비스 수지를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257억 적자네요. 이건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돈을 많이 썼거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돈이 많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고 뺀 최종 결과, 그게 바로 이 숫자, 약 $355억 흑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서 이만큼의 외화를 순수하게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방금 단순히 숫자를 읽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가 서로 대화하는 언어를 배우신 겁니다. 국제수지표를 이해한다는 건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지 그 복잡한 관계를 내 눈으로 직접 읽어내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국제경제학, 처음엔 용어도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면요, 어느새 세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손에는 국제수지표라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가 쥐어진 겁니다. 이 렌즈를 가지고 앞으로 뉴스를 보거나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